운동 독학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피플의 문석기입니다. 과일이랑 막 케이크, 도넛, 쿠키, 마카롱, 와플,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위한 배는 따로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디저트를 먹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지쌤은 좀 디저트 자주 드세요? 저는 항상 분명히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른 상태로 식사를 마쳤는데 뭐 갑자기 막 과일이나 케이크, 아이스크림을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고, 혹은 이미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경험이 진짜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디저트를 위한 배가 따로 있는 건지, 살을 빼고 싶지만 디저트는 정말 못 끊겠는데 그냥 밥을 안 먹고 칼로리만 보고 조절해가지고 디저트로 배를 채우면 되지 않냐, 막 이런 질문에 대한 방법을 좀 생리학적으로 다뤄보고 건강하게 디저트를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와우. 안 먹을 순 없잖아. 맞아요. 먹어야죠. 보통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끊어야 하는 게 당연히 바로 앞에서 말한 디저트들입니다. 디저트는 우리가 식사로 섭취하는 칼로리 외에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열량이기 때문에 꼭 섭취하지 않아도 되는 열량으로서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좀 빼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디저트류는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 맛과 식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 추가된 많은 양의 지방과 나트륨을 생각한다면 사실 영양적인 면에서도 절대 체지방 감량을 위해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디저트류는 다른 음식과 비교했을 때 끊거나 제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단당류는 복합 탄수화물과는 좀 다르게 섭취된 후에 분해되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섭취와 동시에 이게 빠르게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한 혈당 상승은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분비해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단 음식이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이게 습관으로 이어지고 디저트를 그냥 계속 찾게 되는 행동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 디저트는 포만감은 또 주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쿠키 등 당함량이 높은 디저트는 그만큼 과당의 함유량이 높아요. 이게 과당이라고 하면은 과일에만 들어있는 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당은 단당류의 한 종류로 과당과 포도당이 합쳐진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입니다. 그래서 그냥 설탕을 섭취하면은 몸 안에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직접적으로 과당을 먹은 것이 아니지만 설탕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과당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당류와는 다르게 과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초과 섭취된 과당은 세포 안으로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바로 간으로 이동해 지방으로 추적이 됩니다. 과당 섭취가 잦으면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술 드세요? 술은 안 먹는데. 술이랑 디저트를 많이 드시면 거의 지방간 확률이 엄청 높아지죠. 또한 인슐린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만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슐린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렙틴과 함께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발하는데, 과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을 못 느껴요. 이런 이유로 식사 후에 분명 배가 부른 상태인데도 디저트를 꼭 먹게 되는 겁니다. 회원님들이 디저트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많이 나오나요? 이제 디저트를 줄이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차라리 이제 밥 대신에 디저트를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총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 무엇을 먹든지 체중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건강한 다이어트 또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음식마다 가지고 있는 영양 밀도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똑같이 한 끼 500칼로리를 우리 둘이 먹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제가 케이크 한 조각으로 500칼로리를 섭취하는 것과 예지쌤이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적당한 식이섬유를 골고루 섭취하는 500칼로리는 포만감에서부터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탄수화물을 먹고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식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또 써야 되고, 흡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혈당이 이렇게 천천히 오르고 소화기관을 지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포만감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금방 허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처럼 케이크 한 조각을 500칼로리를 먹어버리면 몸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분해되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너무 빨리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서 위장에서 배고픔 호르몬 그렐린이 막 분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음식 섭취 초반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로 금세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져서 또 결국엔 다른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 한 조각으로 이미 500칼로리를 섭취했지만 영양 밀도가 떨어지는 식품은 결국 추가적인 열량 섭취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은 어려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해 전체적인 근육량을 늘려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가끔 디저트를 즐기더라도 늘어나는 근육량이 이게 탄수화물 그만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밥을 안 먹고 디저트로 배를 채워서 체중과 근육이 함께 빠졌을 때보다 장기적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그럼 디저트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만약에 쿠키나 케이크 같은 음식이 당긴다면 식사 후에 먹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공복에는 이미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달달한 디저트를 먹었을 때 내가 원래 먹으려고 했던 양보다 훨씬 많이 먹게 돼요.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 단당류를 먹게 되면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혈당이 이렇게 팍 올랐다가 떨어지게 되면서 혈당 스파이크 현상으로 인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막 배가 고프고 열량을 섭취하게 되니까 공복에는 안 먹는 게 좋아요. 반면에 그나마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게 되면 이미 식사로 인해 혈당이 어느 정도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이 이렇게 막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식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과 포만감 호르몬이 이미 작용이 하면서 이미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디저트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근에는 통밀이나 호밀을 베이스로 한 건강한 디저트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 한 그런 것도 먹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 과자다라고 해서 그걸 마음껏 드시면 안 됩니다. 꼭 아셔야 될 부분은 초과 열량 섭취는 결국 체지방과 체중 증가로 이어지므로 섭취량 조절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팁을 알려드리면 한 번에 과식이나 폭식을 하지 않도록 식사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메뉴의 구성은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를 꼭 포함한 식사를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은 체내에 분해되고 흡수되는 시간이 탄수화물보다 더 걸리기 때문에 포만감 관리에 효과적이며, 식이섬유 또한 배부름을 느끼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식단에 적정량의 식이섬유를 꼭 포함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의 종류도 소화가 빠른 단당류나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조금 더 소화기관에 오래 머물 수 있고 영양분이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좀 정리를 하자면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도록 만들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거는 부족한 수면 시간이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같은 디저트류의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14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5일간 한 그룹은 하루에 10시간 동안 잠을 자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6.5시간 동안 잠을 자도록 했을 때 참가자 본인들은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짧게 잠을 잔 그룹은 청소년들의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길게 잠을 잔 그룹의 피험자들보다 11% 높았고, 당과 디저트 섭취량 또한 52% 높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만큼 수면의 부족 상태가 만성적으로 유지가 되면 추가 열량 섭취와 당,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의 증가로 인해 체중이 증가할 수 있고, 체중의 증가는 다시 비만과 과체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이 자꾸 생각나고 찾아 먹게 되는 행위는 실제로 당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몸에 밴 학습 효과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디저트보다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 건강한 음식 섭취를 통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욕구를 참는 방법은 생각보다 운동을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해 단 음식 섭취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갑자기 막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거나 식욕 조절이 잘 안 된다면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하면서 적당히 땀이 날 정도의 강도 있는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좀 단순당 위주보다는 복합당이 들어간 식사와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면서 운동까지 하시면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